진주시의회 제1차 정리에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리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로의 계절 6월이자 여름의 문턱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1건의 재위탁 보고 그리고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 사정상 보건소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첫 순서로 변경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그러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0호 진주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중고등학교의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을 기존 공납금 지원에서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글 맞춤법 적용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 기준과 중복 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공납금 지급 방식을 정액 지급 방식에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상의 비용은 2021년도 당초 예산에 4,200만 원을 기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장학 금액을 정액제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생까지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학기별로 매 학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아니면 매 학기별로 계속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학년별로 지급하는데 학년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 자녀일 경우는 4학년까지니까 4회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보통? 아니 이제 매년 지급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성적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기 성적 때문에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이 예. 중복으로 만약에 4년을 다니잖아요, 대학생이. 그러면은 4년을 계속 받을 수 있냐고요. 그 뜻인가요? 계속 신청 대상은 되는데 예. 그 수혜 수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심사를 그렇죠. 통해서 만약에 없다면은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많이 없으면은 뭐 혼자만 신청할 경우는 4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되기는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장학금은 다 그거 그 학년에 한 번인 걸로 보통 다른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도 대학생이면 대학생 한 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황윤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진선 의원입니다. 예, 보통 이
많은 이 통장님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분한테 4년을 가기는 사실상은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안 된다고 사실상은 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중학생에 20만 원대인데 이는 한 분기별로 20만 원이다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물론 무상교육으로 그게 분기라는 게 없었지만 옛날에 우리는 등록금을 낼 때 분기별로 등록금을 냈으니까 분기별로 20만 원이라는 겁니까? 연 20만 원. 연 20만 원입니까? 전에는 이 장학금이 전에는 이게 등록금을 줬잖아요. 전에는 이제 공납금 기준 해가지고 기준을 주면 1년으로는 20만 원 더 되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을 수 그럼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혜택이 완전 축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혜택은 진짜 축소되지 않고 이제 지금은 이제 무상교육이다 보니까 예. 공납금의 개념이 지금 예. 없어진 상태거든, 고등학생까지는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 그게 이제 그 공납금 개념보다도 장학금의 개념으로 1년에 20만 원을 주는 거로. 그럼 전에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가 한 통장님한테 자녀분한테 혜택이 간 거 아니 가까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보다는 많이 상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연 공납금이 100만 원까지 수준은 안 되고 예예. 분기마다 내더라도 거의 한 2, 30만 원 수준에서 전체 합해가지고 분기별로가 한 2, 30만 원 아닙니까? 아니 전체 합해가지고 중학생 연이- 같은 경우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고등학생도 고등학생은 또 이제 아무래도 좀그더 축소된 거. 많아지고 예, 좀 그러면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축소된 거고. 예. 고등학생은 지금 이제 그 금액이 그러면서 또 그 금액 달라지니까. 가지고 대학생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더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전체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총 금액적으로는 거의 뭐그 비등한 정도로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통장 그 재직 기간이 4년이죠. 예, 보통 의원님이 했을 경우에 4년. 네, 4년이고 그렇지만 이제 면 단위로 가면은 또 인구가 없으니까는 뭐 몇십 년 하는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분들이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아까 허정님 의원이 이야기한 거 맥락이 같은데요. 네. 내가 고등학생 때 받았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이장 근무 기간에 대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통장 이장에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만. 네. 계속 통장을 한다고 해서 그 네. 학생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고 그 사람 또 신청하 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1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중복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 없습니까? 예, 황진선 의원님 부탁드려 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 통장님들이 2년에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연임을 할 때 심사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물론 이 통장님들을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런 장학금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당으로 치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없지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 통장님들의 좀 더 봉사 정신을 강화해 가지고 좀 더 책임감 있는 2년에 한 번 더 연임을 자동 가는 제도를 하지 말고 거기가 지금 일선에서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좀 더 이 자격 심사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저도 이제 통장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상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통장을 이제 도시 지역에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지역에는 또 힘드니까 좀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맨 지역에는 연임을 계속 하도록 할 수 있게 해놨고 동지역에는 이제 한 분 연임만 가능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2년에도 좀 더 물론 시내 동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책임도 강화해서 좀 책임감 있게 좀 다들 열심히는 일부 하고 계시는데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그럴 때는 좀 심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연임의 갈적에 또 예. 한 번 더 심사가 필요하다는 예,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검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금자 의원입니다. 사장님 뭐 하나 조금 전에 이장들은 별로 안 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아닙니다. 시골 가보면 이장 서로 하려고 서로가 정말로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한 이장이 10년씩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이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또 시골 같은 데는 어른들은 같은 값이 좀 가능한 보던 얼굴로 계속 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장들 좀 수준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조금 한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좋고 나쁜 것도 보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장려하도록 또 예. 건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꼭 건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이장은 한 번밖에 못 한다 했잖아요. 예. 장학금 혜택을. 허정임 의원이 아까 질의할 때는 같은 대학생이면 4년 다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임 기간 동안 자녀 한 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한 명은 반복 받을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예, 한 명이 안해서 자녀가 2명, 3명이 있는데 네. 2명, 3명이 안 되고 한 명이 안해서 한 명은 반복 받을 수 네. 있다. 자, 아니, 연임 정확하게 기간 설명해 중에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자녀가 3명인데 네, 3명 중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는데 네. 이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명에 한해서는. 한 명이 안해서는 이제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간다든지 이제 신청은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제한을 하거든요. 총 이제 이장수 15% 정도만 그 수의 인원이 되는데 그 인원이 사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녀 한 명이 그러면 계속 그 3명 중에서 3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반복적으로 신청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기간 자체가 이제 연임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계속 오래 신청할 할 수 수가 있는 있잖아요. 조건은 예를 들어서 예? 이 통장을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이장은 예, 오래 할 수 있지. 예, 예. 그럼 그 자녀 한 명이 계속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명씩 안 되나? 계속 신청할 수 있잖아. 잠깐만요. 네. 어쨌든 이제 기준이 이제 4년 동안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맨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고등학교 또 저희 계속 할 경우에는 동일 어떤 일에 한해서 동일인이 반복 받을 수 예, 있다는 거죠. 예, 신청은 할수 이장을 오래 있는데 할 경우에는 예,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해서 그 대상이 되면은 반복이 가능하다는 이 네, 말씀이죠. 반복은 가능한데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심사를 또 하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은 동일인이 올해 이장직을 개말 때는 동일인이 반복 받을 수 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 없습니까? 조리안에 올라오면은 조리안에 대해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가지고 충분히 그 학습까지 가지고 좀 오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 약간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예, 이런 점은 죄송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기준임금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인력을 정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은 1,683명에서 1,708명으로 25명 증가하였는데 집행기관 정원이 1,658명에서 1,683명으로 25명 증가하였고 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직종별로는 6급 이하 25명을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는데 연간 7억에서 15억 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총 66억 원 정도 소요되며 기준 인건비 범위 내 정원으로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5월 5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 치료, 재발 관리, 장애 예방, 재활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령 근거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4조의 제4조 제2항 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위탁 시설의 기관명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 지부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한센병 예방 및 치료가 주 내용입니다. 한센병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사업, 난치성 한센병 환자의 입원 치료 사업, 한센병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86만 원입니다. 숙탁자의 선정은 보조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기본경비 플러스 1인당 연 진료비 곱하기 대상자 수입니다. 향후 계획은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신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감염원을 차단하는 데 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국 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의원 없습니까?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이건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센병 관리사업 재위탁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현 예산액은 212억 6천만 원으로 198억 원을 집행하고 8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잔액은 보건행정 7천만 원, 생활방역 100만 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4,700만 원,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구축 6억 4,700만 원, 의약무관리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만 원, 반환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예산액이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세부 사업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의 예산 현액은 18억 1천만 원으로 13억 원을 집행하고 4억 3천만 원은 다음 연도 2월 후 7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예산은 상시선별진료소 신축비로 예산 교부가 늦어 전년도 3회 추경에 그 예산 교부가 되어 집행할 수가 없어서 2월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4억 원의 예산 현액으로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 사유는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관리비와 선별진료소 전기시설공사 및 환경개선공사, 보건소 사무가구 구입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6억 2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약품 및 진료 물품 구입 감소와 보건지소 냉난방기 설치 및 전기공사, LED 등 교체공사 후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방역의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 사업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 현액에서 생활방역 지도원 인건비 지급 후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총 78억 3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76억 4천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방역 소독 사업은 20억 6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방역 장비 및 해충 유인 살충기 구입 후 잔액과 피해 보상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은 7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성인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집행 잔액과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55억 5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어린이와 성인 국가 예방접종 백신 구입 후 집행잔액과 고위험군 대상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신구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위탁 의료기관 백신 및 접종 시행비 집행 후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 구축은 31억 8천만 원의 예산 현액 중 25억 3천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는 700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급 후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 생계비 지원은 2억 7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한센인 3명 감소로 인한 700만 원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은 7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신강원, 강명원 간이 양로시설 공사 및 보수 등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은 1억 1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 지급 후 한센인 3명 감소로 7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등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300만 원 예산 현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미집행으로 잔액 전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계획관리 사업 지원은 1억 8천만 원 예산 현액으로 계획관리 전담 간호사 임용 미충원과 입원비, 약제비, 집단시설 역학조사 집행 후 4,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4,600만 원 예산 현액으로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로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치료 요구도 감소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3억 7천만 원 예산 현액으로 백리검사 시약 구입 등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검사 업무 축소로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 감염병 예방은 6억 2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진단검사비 지급 및 민간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구입 후 1억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은 1억 7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신규 간병인과 해외 입국자 등 국비 적용 제외 대상 지원비로 집행하여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3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확진자 및 의사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후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사전 대비는 1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3억 원의 예산 현액으로 2020년도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 관리는 11억 1천만 원의 예산 현액 중 11억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운영은 코로나19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이 어려워 5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8천만 원 중 3,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운영 경비는 13억 원 중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초과 수당을 집행하고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보건소 계획 환자 관리 지원은
4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보건소 계획관리 간호사 출산 휴가로 인한 임금비 감소로 1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3천만 원의 예산 현액으로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임금비 집행 후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3억 원 중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3천만 원 중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진주가 정상이죠? 예, 네. 좀 마음도 좀 편안합니까? 조금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니까 심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듭니다. 네, 진짜 한숨 돌립니다. 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3명 나오고 그제는 0명 또 그 앞에 1명 정말 한 명에서 지금 오늘 3명은 좀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3명 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창원시하고 양산이나 우리보다 큰 도시에 비교하면은 이게 정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안 나온 게 더 좋지만 그래도 한두 명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여길 만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290페이지 보면 코로나 관련된 예산이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우리 총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이 총 얼마든가요? 총계. 코로나 관련 예산 집행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전체 코로나 집행이 팀의 네. 전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 네, 그래도 또 보건소가 그걸 총괄하고 계시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집행액은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책자를 보고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생활 288페이지 생활방역 코로나19 차단 다중 이용 방역 시설 네. 1억 8,640만 원. 네. 감염병 관리 사업에 1억 5,600만 원. 관리. 네.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비 700만 원. 네. 그다음에 289페이지. 제가 이걸 묻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의료진이라든지 모든 공무원이 정말 애썼습니다. 코로나 일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방을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이 좀 철저했다면 고생도 덜하고 예산도 덜 썼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고생과 예산 집행이 정말 현격하게 줄어들게끔 더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혹시 코로나 관련된 자료는 총괄적으로 한 빼가지고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 지금 확진자 기조가 정말 안 나오고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정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정말 1년여 넘게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정말 숨가쁘게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좀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너무 노고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지소 및 288페이지예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4천만 원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 코로나 방역에 총력 대응하신다고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소홀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언면 지역의 보건지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언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작년 11월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안에 내소 인력으로서는 전체를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소진료소 인력을 좀 불러들여 가지고 요 코로나에 대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소진료소 약품비가 한 3,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남아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LED 등 교체, 냉난방기 이런 공사로 인해서 23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4,100만 원 정도 잔액이 네,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진주 이제 보건지소에 이제 의사도 없고 안 되니까 예. 타 지역으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올해 2021년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에서 이제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290페이지 보시면은 다시 5차로 다중이용시설 방역비 지원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4천만 원 넘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방역 소독을 하시고 다시 지원이 되어서 이제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감염증 긴급 대책비로 지금 예, 5번이 내려와 가지고 5차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게 도비 100%인데 네, 그 검사비 처음에 할 적에 저희가 간병인들 신규 간병인들이 그 간병으로 들어갈 때 네. 입소할 때 국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국비 자비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하다가 도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거 집행하고 또 검사 물품 하고 이런 거 사고 난 집행 잔액이 4,2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5차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에 예. 이제 민간에서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제 보조금 반납됐는데 그러면은 올해 2020년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021년도에도 예산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조건이 예. 까다로워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라 하니까 병원 공간은 한정적인데 예. 그런 게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그게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 그 3억 원 한 군데 1억 원씩 3억 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예.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아마 조금 있으면은 예산이 내려와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신청 조건이 완화돼서 신청한 데가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다 해가지고 이제 예, 1억씩. 한 군데 1억씩입니다. 1억씩 해서 예. 2021년도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288페이지
제가 이 계산서를 쭉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조금 제가 이 의문시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과목에 예, 이게 사업비가 한 1억 5,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졌는데 예.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이게 이전 신축건입니까? 아니면 각 그 농어촌 보건소의 뭐 개보수 플러스 뭐 이전 신축건이 하나 있은 겁니까? 그건 사봉보건지소 저희가 간사하고 진료실하고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죠, 그죠? 사봉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봉이 한 건인데 이게 전체 일괄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되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일괄-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괄 설계입니다. 근데 일괄 설계 예. 되어졌다면 이게 보면 1억 5,856만 원입니다, 그죠? 예산이죠. 그 지출액이 1억 5,793만 9,528원. 예. 이것도 원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특히 그 집행잔액이 62만 원 정도 남았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한 60만 원 정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입찰을 했으면 잔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야 되고 집행잔액이니까 안 그러면 그 설계 변경을 통한 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장인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유입니까? 그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억 5천 몇백만 원은 그 시설비는 1억 2,598만 원이고 예. 그 자산 취득비가 3,250만 원 정도가 그 1억 5,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 플러스 1억 5,800만 네, 원이다. 자산 취득비는 저희가 승합차 그 사고 그 자동 혈압계 구입하고 뭐 그런 걸로 썼고 예. 자산 취득비는 그런 거 목적이었었고 시설비만은 1억 2,500만 원 사봉보건지소 했는데 부분 설계 변경도 있었는지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의원님 모르겠는데 그 있었다면은 제가 뭐 지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플러스 자산 취득비 합계 금액이 1억 5,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받고 그 다음에 입찰 잔액은 거기에서 뭐 87%니까 1억 5천 자산 취득비 빼면 한 1,200~1,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거든요. 예. 여기 설계 변경이 되어졌는지 이 여부를 예, 한번 저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길상검사 의견서 49페이지에 보면 이제 진주시에 이제 진주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우리가 시민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네. 길상검사 의견서 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대응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인데 사업 내용은 그 우리 인구가 한 35만 되면은 11만 6,533명이 접종을 했거든요. 예. 네, 총 우리가 그 접종 대상이 몇 명이었나요? 저희가 접종 인구가 21만 2천 명 정도, 한 50% 정도 독감을 맞은 거네요. 55.5%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사업비 43억이 되었는데 뭐 그 접종률이 그리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그 당시에 접종률이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네. 그 사고가 생기고 나서부터 독감 백신 사망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백신 접종이 확 떨어졌습니다. 독감 백신이. 예.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없었는데. 그 예전에도 사망 사고는 있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걸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안 맞았다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은 사망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접종률이 떨어져서 의회에 이전에 한번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예산이 43억이 편성이 돼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독감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생기는지 아니면은 또 예방 접종을 안 하고도 또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독려를 하든지 해명을 해서 많이 마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 독감인 경우에는 예, 그 수십 년간을 이래 10년 이상을 거쳐서 이게 증명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에 대한 권유는 예, 저희가 사실은 좀 뭐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전 시민 독감 무료 예방 접종한다고 홍보는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아,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저희가 네. 할 수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민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그 뭐 저희들 그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 시민 독감 예방 접종에 관계된 거는 뭐 진짜 뭐 홍보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저희 또 진주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할 때는 막 진짜 접종이 너무 밀려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접종률도 좋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독감 약이 좀 모자랐던 상황이고 그렇긴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뭐 언론에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사망 사고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설명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네. 지금은 사실 뭐 화이자나 이런 것들 맞을 때 뭐 여러 가지 사망 사건이 생겨도 뭐 그거는 그 혈전증이나 독감 접종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좀 방어를 해 주시는데 뭐 그때 그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독감에 대한 안정성에 관계된 것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계속 이런 사망 사고가 계속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뭐 회복이 좀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55% 정도 했고 또 국가 접종을 합하면은 저희가 거의 75% 정도로 했기 때문에 독감 접종은 거의 뭐 저희들 진주시에서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했다고 저희들은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그 반대 여파로 독감은 줄었죠. 독감 환자들은 그죠. 우리가 개인 방역이라든지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독감 환자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꼭 주사를 맞아서 독감 예방하는 것과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보건소에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50대들 과장님 잠깐만요. 예. 이 독감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예. 이 앞에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분명히 우리 짚은 사항이거든요. 예.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지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 여러분 휴식을 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이혜숙입니다. 건강정진과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건강정진과 전체 예산액 74억 5,200만 원으로 71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세부 사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중간 시민건강수준 한상은 예산액 6,300만 원으로 6,2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정진사업은 예산액 9억 300만 원으로 8억 9,2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신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4억 1,100만 원으로 4억 500만 원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모바일 건강생활실천 어플 사용료,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지도자 간담회 미실시, 제약지형 건강지도자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 수당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건강형평성 사업은 예산액 1억 2,9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집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예산액 4,500만 원으로 4,200만 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액 4,100만 원으로 3,900만 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건강관리는 예산액 14억 800만 원으로 13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환자 진료 및 진단관리는 7,900만 원으로 6,100만 원 집행하고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로 방사선 장비 미수선 후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 건강검진 사업은 예산액 9억 3,200만 원으로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지역계층 질병 예방검진 사업은 예산액 1,300만 원으로 1,100만 원 집행하고 특수질병검진비 집행 후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암관리 지원은 예산액 7억 1,400만 원으로 7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 질병관리는 예산액 4억 9,100만 원으로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암 환자 통합관리는 예산액 7,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호스피스 잠봉사자께나 재가암 자조 모임 및 호스피스 간담회, 호스피스 잠봉사자 활동 보상금 등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실시하지 못했기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금년 지원 서비스는 예산액 3억 600만 원으로 3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지도원 간담회 미실시로 1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
모자보건 사업은 예산액 31억 4,600만 원으로 29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모자 건강 사업은 예산액 10억 5,800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776명에게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3천만 원으로 181명에게 난임 진단비 2,1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는 예산액 1,900만 원으로 1,400만 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후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정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예산액 6천만 원으로 54명에게 의료비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선정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하나 관리는 예산액 2,800만 원으로 38명에게 검사비 2,4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예산액 540만 원으로 30만 원을 집행하고 5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예산액 3,400만 원으로 965명에게 풍진 검사비 2,8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건강도시 지원은 예산액 3,4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포럼 컨퍼런스 및 실시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9,700만 원으로 1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 예산액 1억 6,2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들 간내 간의 여비 집행 후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하단 재무활동 보증 지출은 예산액 2억 3,400만 원으로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진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미수가 및 선청 예? 위에 보조 설명으로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을 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혼화 관리에는 집행이 잘 되었어요. 근데 그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이 우리 예산액이 54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만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신청성 난청 조기 진단 사업요. 네. 예, 그 신청성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난청 검사 지원비와 보청기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난청 검사비 지원은 당해 연도에 출생아가 외래 검사 선별 시에만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들을 요즘은 병원에서 다 나오고 입원 중에 있는 그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전에 그 공단 지급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예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예, 예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예, 원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다
병원에서 낫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서 다 났는데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을 했는데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보청기 지원 사업은 이게는 기준 준위소득 180%의 이 가격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쪽으로 한쪽이 아닌 양쪽 귀가 그 양쪽 귀 중에서 좋은 쪽의 평균의 청력치가 40에서 59 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두 개 다 되는 경우에는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예산 540만 원 정도 되는 게 2명분을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양쪽 그래서 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2명을 예, 예. 최소 잡았는데 2명이 양쪽 다 있을 경우는 덤으로써 집행이 안 된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예, 황진선 의원입니다. 방금 정인호 의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그러면 이 기준이 조금 높아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 국가 사업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여서 기준이 예예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까? 예예 정해져 내려오는 거여서 저희가 뭐 어떻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난임 부부 거기 294페이지 하단에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대상자 감소인가요? 예 대상자 감소도 있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순수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2020년 5월까지는 순수 시비로 했었는데 도 사업에서 도 사업을 하게 되어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되면서 1차 추경에 그거 되면서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수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치매 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정신건강과장 정의자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는 예산에 21억 8,293만 원으로 21억 4,724만 원을 집행하고 3,5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세부 사업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사업 운영은 예산의 9억 236만 원 중 9억 98만 원 집행하고 137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안심센터 쉼터 집단 교육을 비대면 교구 대여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강사로 잔액입니다. 296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예산액 1억 8,244만 원 중 1억 7,842만 원 집행하고 4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객상에 따른 4개월 미운영분 강사로와 간식비 잔액입니다. 아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액 8,144만 원 중 7,713만 원 집행하고 43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도 정신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4개월 미운영에 따른 중식비 잔액입니다. 그 아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예산액 1,462만 원 중 190만 원 집행하고 1,272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 정신센터 근무자 20명과 중독센터 근무자 3명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 예산으로 배정되었으나 정신센터 근무자는 공무원 수당 기준에 따라서 중복 지급 불가로 지출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하는 중독센터 직원 3명분에 대한 지급 후 잔액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예산액 2,641만 원 중 1,823만 원 집행하고 818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 입원 시 치료비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은 예산액 1,750만 원 중 1,575만 원 집행하고 174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297페이지 맨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2,550만 원 중 2,363만 원 집행하고 187만 원은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치매 정신건강과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정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에 기초정신건강정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이 예산액이 1,460만 원 책정되는데 190만 원만 지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중복 지급이 불과해서 지급을 안 했다. 예. 이거는 그럼 예산 편성하실 때 예. 중복 지급인 줄 몰랐나요? 이거는 도비 지원으로 도에서 정신센터 종사자 수하고 중독센터 종사자 수를 일괄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해갖고 수당을 12개월을 해서 배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도에서 배분을 했는데 예. 그럼 도에서 이걸 미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셨지. 그래서 이제 예, 공무원 예. 수당 중복이 돼서 중이니까.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은 지금 못 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독센터 직원들 3명에 대해서만 예.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행정착오로 일으킨 거네요. 예. 그럼 이 내려올 때 우리가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또 내려오고 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이 안 돼서 못할 경우에는 반환금으로 다시 또 돌려드리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내려올 때 이제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눈에 이게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에 이게 배정이 됐으면 저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절을 해서 반환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 배정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짧아서 이런 처리를 그랬어요?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예, 허정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치매 관련해서 우리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예. 버스 광고도 하고 또 하는데 실제로 토탈에서 홍보용 광고비가 얼마 정도로 됩니까? 홍보용 광고비만 하면 저희가 네. 대략적으로 거의 이제 케이블 방송이든 예. 아니면 게시대 방송이든 네. 홈플러스든 여러 가지 하면 거의 한 1년에 한 5천, 4천 정도는 3, 아마 4천이요? 나갈 겁니다. 3, 4천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석영 방송에 보니까는 예. 이제 운동이나 요리나 실제로 이제 예, 코로나 예. 관련해서는 직접 방문보다는 예. 방송을 통해서 예. 많이 보는데 이게 이번에 방송되는 게 요리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게 8회차까지 나갈 8회차에 겁니다. 나왔어요? 예. 근데 계속 하나만 이렇게 제가 봐가지고 예. 다양하게 왜 안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회차까지 촬영을 했고요. 3회차까지 예. 8회차까지 예. 8회차까지 기획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3회차 같다 그죠? 예. 3회차까지 방송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일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와 과장님들 그 뭐 보건소 계시는 분들 정말 최일선에서 제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업무 로스가 좀 생길까봐 직접 수습 변경해가지고 보건소를 제일 먼저 받았는데 조금 더 고생 좀 해주십사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하여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